네, 저희가 그동안 나이가 들다 보니까 둘 다 아팠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상을 못 찍었는데요. 이제 골골하니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다시 영상을 찍어보려 합니다. 오늘은 주가 이상 급등에 따른 시장 조치 사항인데요. 주가가 멀쩡하게 있는 게 아니고 갑자기 튀고 이렇게 하면 거래소에서도 사안에 따라서 거래 정지를 하거나 아니면 워닝을 주거나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상당히 이제 좋은 의미일 수도 있고요. 나쁜 의미도 일 수 있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음, 투자주의, 투자 경고. 여기에서 투자주의하고 투자 경고, 투자 위험은 이제 주가 너무 급등, 시장 대비 너무 급등했다라고 해서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작전주도 당연히 이걸 따라갑니다. 대부분 작전주를 걸러내기 위해서 그 작전주는 언젠가는 폭락을 하니까 이제 그렇게 그 투자자들에게 알려주고 좀 조심해라. 이거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게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요렇게 이제 이게 최근에 며칠 전이죠. 이제 1월 10일 날 잉그로드랩이라는 회사에서 요런 게 투자 경고 종목을 지정을 받았던 이제 공시 내용입니다. 위에서뿐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는 아닌 거고요. 요건 이제 시장 감시 규정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제 이런 게 거래소에서 공시되면 대부분 사주분들은 도대체 이게 뭐냐. 주가가 올랐는데 왜 거래 적지가 뜨고 이렇게 되느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전에 한번 그 녹화를 했었던 환기 종목, 관리 종목, 성장 폐지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투자주의 종목, 투자 경고 종목, 투자 위험 종목 단계로 시장의 경보 종목, 경보를 하는 내용으로 이 워닝을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감시 규정을 다 오픈합니다. 그리고 시행색식도 다 오픈하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좀 한번 투자자 입장에서 그리고 공시 담당자들 입장에서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투자 이상 급등에 따른 시장 조치 사항입니다. 이제 이상 급등인 거죠. 이상. 여기서 이상은 그럼 기준이 뭐냐? 기준은 어, 코스닥이나 유가증권 자기가 속해 있는 시장의 주가 상승률입니다. 그거 대비 급등을 하면 시장 조치를 한다. 요 이제 단계는 투자주의, 투자 경고, 투자 위험 요 세 가지 순서대로. 요건 이렇게 순서대로 갑니다. 순서대로 가니까 요건 아시고요. 투자주의는 시장감시위원회에서 뭐 투기적이나 불공정 거래 개연성 있는 종목을 투자주의 종목으로 공표하여 일반 투자자들의 뇌동매매, 주가 급등한다고 따라하지 마라. 뇌동매매 방지 및 잠재적 불공정 거래 행위자. 요 잠재적 불공정 거래 행위자는 일부 특정 회사, 특정 상품을 통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행위나 그 종가를 안지르는 행위들을 이제 의미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투자주의의 이제 정의고요. 요거 시스템은 아까 치면은 이제 세 가지 종목을 이렇게 위에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이 있지만 실제 공시 거래소에서 그 요런 회사의 시스템으로 가면 1번부터 10번까지 이제 10가지 단계가 있고요. 요즘엔 투자 경고 종목 규정 예고, 뭐든지 예고를 합니다. 먼저 상장 폐지 실질 심사도 대상 여부 결정 뭐 이렇게 예고를 하듯이 이것도 투자 경고 지정 예고, 주가가 많이 오른다. 뒤에서 이제 투자 경고 종목의 요건도 볼 거고, 부정 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얘가 계속 오르고 있어. 그러면 단기 과열 완화 장치 발동 예고. 단기 과열 완화 장치 발동 예고는 두 가지입니다. 거래 정지 또는 30분간 단일가 매매. 장전 장후 매매처럼 30분마다 한 번씩 체결되는 어, 단일가 매매. 이것도 발동 예고. 뭐든지 하기 전에는 예고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주가 급등에 따른 조회 공시를 요구하고요. 요거까지 받고 대부분 회사에서는 뭐 아무 일이 없다. 뭐 예정된 사항이 없다. 나중에 한번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해서도 한번 뭐 이렇게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설명을 한번 하시죠. 이것도 좀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도 계속 오른다. 그러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예고를 했으니까 예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나방처럼 계속 사람들이 타고 올라서 주가가 오르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투자 경고에도 지정이 됐는데도 계속 오른다. 그럼 아까처럼 단기과열 발동 예고를 한 거를 실제로 발동을 합니다. 한 뭐 하루를 매매 정지시키고 첫 번째는 하루, 그 다음에 단일가 매매, 하루하고 그 다음에 단일가 매매. 그래도 또 올라가. 그럼 매매 거래 정지 예고. 3일 뭐 3일을 하루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올라도 또 3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매매 거래를 금지하겠다. 계속 오르면 며칠 있다가 뭐 5거래일 이후에도 주가 계속 오르면 매매 거래 시키겠다. 그래도 또 급등해. 이상입니다. 주가 이상.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보다 오르는 경우입니다. 시장보다 그냥 오르는 게 아니라 뭐 기준은 뒤에서 걸 겁니다. 그래도 오른다. 그럼 기타 시장 안내로 매매 거래를 정지를 시킵니다. 정지를 시키고 정지를 시켜도 계속 오른다. 그럼 뭐 단일가 매매를 계속 적용을 하고요. 그래도 뭐 처음에는 첫 번째 올랐을 때는 하루 단일가 매매 적용. 그렇게 해도 계속 올랐을 경우는 3일. 그래도 단일가 매매 계속 적용.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도 이제 쭉 가면 단일 과열 완화 장치 발동 여부 해가지고 단일가 매매를 쭉 가는 겁니다. 근데 어차피 이렇게 되면 주가가 다시 이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면 다른 것들은 다 분초 단위로 움직이는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테마 적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끝나면 다시 좀 수그러들고 요 기간이 사이클이 생각외로 꽤 됩니다. 꽤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이제 대선 테마들이나 유전 광풍 뭐 이런 거 할 때 이런 게 많이 걸려요. 아니면 전쟁 뭐 이런 거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결국에 그 다음에는 이제 투자주의 경고 종목을 이제 투자주의나 투자 경고 종목을 이제 해제하는 종목이 사이클로 요 10가지 사이클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방금 이제 처음에 보셨던 회사 인그룹 같은 경우는 투자 경고 지정이 가능성이 있어 보여가지고 투자주의 종목으로 주의해라. 이거 뭐 하는 게 아니고 뭐 종가 이 조건이 있습니다. 예고, 지정 예고 사유가 이렇게 보입니다. 뭐 지정 여부 중 3번에 해당한다. 1-3번에 해당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럼 그게 뭐냐? 투자주의는 소수 지, 소수 지점의 거래 집중 종목이 있습니다. 이거 회사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회사에서는. 근데 거래소에서나 금감원에서는 알 수 있는데, 요거는 금감원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거래소에서 이제 시스템적으로 이게 걸리는 겁니다. 뭐, 1번. 총 뭐, 종목 수는, 기준은 총 한 9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6가지겠네. 투자주의는 한 6가지. 투자주의는 6가지의 조건이 있고요. 그 하나 조건마다 이제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1번이 소수 지정 거래 집중 종목. 이거 회사에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건 그냥 먹는 겁니다. 이건 먹는 겁니다. 1번이 1-1이 이제 당일 종가가 3일 전의 종가보다 15%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했을 때. 아, 소수 집중. 이제 요거 1번. 그러니까 주가가 무조건 움직여야 돼요. 그다음에 2번이 당일에 포함한 최근 3가 특정 매수 관여율이 20% 이상 또는 5개 지점의 매수 관여 40% 이상인 거. 요게 전부 다 요게 진짜 엔드입니다. 엔드. 예. 밑에 써 있군요. 예, 당일에 포함된 3일간 최대 관여 지점의 매도 관여율이 2 이상 되고 뭐 3일간 일평균 거래량이 3만 주 이상 되고 요 1번부터 4번까지 모두 충족하는 경우 1번부터 4번까지라는 내용은 뭐 쉽게 말해서 몇몇 개 지점하고 계좌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다. 올라가든 떨어지든 시장의 그 개개인들의 거래 내용보다는 그 통정거래일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고 보여주고 그 통정거래 중에서도 주가가, 종가가 움직이고 있다. 이랬을 경우에는 이제 투자 주의를 주는 거죠. 회사에서는 이걸 뭐 회사가 이거 알고 있다라는 거는 회사 같이 알고 있다는 거거나 아니면 회계주주에 대한 사회나 특권자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회사는 모르는 걸로 알 수도 없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솔직히. 하여튼 이걸 먹으면 왜 이게 먹었냐라고 했을 때 사유가 소수 지정 거래 집중 종목으로 떴습니다라면 이거 회사만 알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사전에 보고하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는 사실에서 1번하고 1-요 부분에,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알 수가 없고, 나머지 1번 이런 것들은 이제 계산 산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 계산 산식에서 계산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나중에 뒤에 이제 엑셀로 만들면 됩니다. 만들 때 소수 집중 계좌나 이런 걸 제외하고 종가하고 주식수, 매수, 뭐 평균 거래량, 이상비율 이런 거는 이제 엑셀로 돌려가지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정이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이런 걸 대충 알 수 있고 다음에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내일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될 것 같다, 안 되고 사전에도 이제 예방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 어나운스를 좀 이제 그 경영진들에게 보고를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회사에서는 저 친구가 저 역시 스페셜리스트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간단한 꿀팁이고, 이 두 번째는 이제 소수주 거래, 이건 거래 집중입니다. 거래 집중. 종가를 가지고 5% 등락 거래했다. 거래 집중. 요것도 회사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지점 거래이기 때문에, 뭐 영등포 WPB 대신증권 영등포 뭐 WPB 지점에서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먹는 거예요. 근데 먹었을 때 거기에서 많이 이걸 건드렸다. 거기에서 많이 그랬다. 근데 이거를 아시는 사장님도 계세요. 그런 사장님은 빨리 도망가야 된다. 어, 그리고 음, 요 위에 모든 조건이 그 충족되는 경우에 1원 정도, 뭐 요거는 뭐 1원 뭐 단가 차이가 1원 기준에서 1원 왔다 갔다 할 때는 뭐 그건 지정하지 않나. 뭐 이런 거 지정 뭐 1원 뭐 미만 됐다고 해서 뭐 지정 그렇지 않습니다. 5%뭐 그렇지 않고요. 그냥 하겠다, 때리겠다. 이 트레이닝 할 때는 지정되지 않는다라는 거, 지정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종가, 종가 급변. 마지막 장 종료 동시효과 같은 경우도 장 종료 동시효과 그 10분 사이에 종가를 건드리는 놈들, 이런 거를 많이 하는, 그 얘기는 거래량이 적다는 거예요. 적은 회사 타깃으로 하는, 소위 작전주나 조막순들의 세력들이 많이 있다. 그럴 경우에 좀 의심됩니다. 그런데도 당일 전체 거래량이 3만 주 이상. 너무 적으면 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3만 주 이상이 되는데, 그중에서 막판에 그 10분 동안에 막 정규장에서 정규 평균 거래보다 뭐 5% 이상 급등하거나 급락하게 되면 종가 급등 종목으로 숫자 주의를 때릴 수가 있다. 뭐 이것도 뭐 좀 이런 경우 지정되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시기적으로 투자 주위에서 투자 경고, 이게 스탑 바이 스탑으로 이건 올라가는 거라서 이건 좀 알고 있어야 돼. 투자 주의를 이제 좀 먼저 하고, 투자 주위에서 주의를 하고, 그 다음에 워닝하고 경고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일단 경고부터 들어가면은 이제 거래 정지나 단일가 정지, 미수나 뭐 신용 이게 다 안 되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투자 주의까지는 괜찮습니다. 투자 주의까지는 뭐 괜찮으니까. 아까 처음에 보신 게 1번이 이제 소수 지점 거래 집중, 소수 계좌에서 거래가 집중되는 것, 그리고 소수 지점에서, 어, 첫 번째는 지점 거래 집중이고, 두 번째는 이제 지점 거래 집중 종목 중에서도 요건 이제 선정되어 있는 것, 다행일 거래량, 그리고 종가를 건드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고, 네 번째부터는 이제 상한가 잔량. 이게 투자주의라는 거는 대부분이 이제 주가에 대해서 뭐 집중이나 뭐가 좀 단기간 내에 계속 움직이고 있다. 뭔가 평상시에는 안 그랬는데 이 회사 그 종목 자체가 갑자기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했을 때 띄우는 거기 때문에요. 예. 네 번째는 이제 상한가 잔량이 뭐니 상한가에 잡힐 경우 장 종료 시 상한가에서 매수량이 10만 주 이상이면서 상한가 매수 상위 10개 계좌가 10개 이 계좌는 세상을 알 수가 없겠죠. 뭐 10개 계좌가 됐는지 5개 계좌가 됐는지 이 상한가 매수 잔량이 10개 계좌 합계가 이제 뭐 90% 이상 된다. 그러니까 소수 계좌가 집중해가지고 매수장을 쌓는 거죠. 그랬을 때 90% 이상이면 거의 뭐 10개 미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수가 아니라는 뜻인 거죠. 상한가를 만들고 있어서 매수를 하려고 하는 그 계좌 자체가 10개 정도라고, 10개가 90%라는 거는 다수가 아니고 이것도 소수 집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일 계좌 거래량 상위 종목은 이제 이거는 이제 특정 계좌가 뭐 5% 이상 뭐 등락했는데 알고 보니 그 5% 등락한 거에 대해서 상장 주식 대비 2% 이상이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뭐 특정 계좌들 중에서 뭐 겁나 사들거나 겁나 판 거죠. 이런 경우는 보통은 겁나 사는 건 솔직히 잘 못 봤어요. 근데 겁나 파는 건 봤어요. 보통 마진콜 나오면 이게 뜹니다.
마진콜 나오고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되면 이게 뜹니다. 마진콜 나오는 회사들은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 종목이 뜹니다. 마진콜 하면 그냥 다 던지기 때문에 이제 단일 계좌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매수 수량이 매도 수량 많고 뭐 전량이 많아가지고 매도 수량이 매수 수량보다 많은 계좌에서 주가가 하락해 거의 똑같은 내용이에요. 마진콜 나오면 거의 대부분 뜨기 때문에 매수로 이걸 뜨는 건 거의 못 봤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여섯 번째는 15일 거래량, 15일간 상승 종목의 단일 소수 계좌 매수 관여도 과다 종목. 보면 뭐 당일 종가가 15일 전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하고 뭐 20개 계좌의 매수 관여율 30% 이상일 때 이 계산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계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매수 관여율은 알 수가 없어요. 매수 관여율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종가가 70% 보면 계산하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게 한 6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게 투자주의. 투자주의의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그렇게 투자 주의가 뜨게 되면 일단 뉴스에도 나오고 HTS에도 뜨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주주들의 관심은 많아질 거고 시장에서도 뭐 투자자들이 연락도 많이 오고 할 건데 혹시 거래소에서 따로 공문이 오거나 하는 게 있나요? 주의까지는 HTS는 뜨는데 뉴스까지는 좀 잘 안 뜨고요. 이거 뉴스도 일반 그 보시라고 해가지고 프로그램에서 그 장 종료하면 뭐 투자주 해가지고 보수를 이렇게 쭉 뭐 어떤 회사 어떤 이런 거는 좀 나오는데 별도로 엄청 큰 삼성전자 이런 건 뜰 일이 없겠지만 대기업들이면 뭐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투자주의로 별도 뉴스로 나온 건 거의 쉽지 않고요. 그리고 회사로 날라오고 그렇진 없습니다. 투자주의까지는 뭐 그냥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 다음 스텝 투자주의는 뭐 보시면은 뭐 거의 누가 신고를 하지 않는 한 거의 대부분 투자주의는 소수 집중 계좌들이에요. 계좌가 집중돼 있건 첫 번째는 지점이 집중돼 있고 그 지점 중에서 또 계좌들이 집중돼 있고 또는 뭐 장 종류 종가를 만지게 단일가의 소수 집중 뭐 거래량 그 매수 포지션 계좌들이 뭐 10개 미만 뭐 이런 식으로 소수 집중을 좀 배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걸로 보내진 않아요. 그냥 워닝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적은 회사들이 다 죽지죠, 이거는. 거래량이 적은 회사들이 자주 뜨고 그리고 아까 전에 보시면은 요거 이제 5번 같은 경우 좀 많이 떠요.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 종목. 요건 마진콜 당했을 때. 누가 마진콜을 이렇게 담보했을 때 던져주면은 그 시스템을 마진콜은 다 한가에 던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거의 대부분 장 종류에 다 이렇게 나요. 그래서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 종목으로 많이 뜹니다. 그래서 투자주의로 넘어가고 투자주의가 그렇게 따로 뭐 이렇게 하진 않고 거래소나 이런 데서도 연락은 따로 오는 건 없습니다. 그냥 거래소도 시스템상 공시가 되고. 근데 요 다음 투자 경고부터는 좀 험술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투자 경고를 한번 보시죠. 투자 경고. 요 다음 스텝이 투자 경고. 투자 경고는 먼저 지정 예고부터 먼저 합니다. 지정 예고 이게 이 우리나라가 시스템 참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정을 하기 전에 물론 이제 투자 주의를 먹고 그다음에 투자 경고. 근데 투자 경고 바로 먹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거 거의 드물고요. 왜냐면 투자 경고를 먹었다는 거는 첫 번째 제가 주주로서 내가 갖고 있는 회사가 투자 경고를 먹었다. 아우 좋은 일입니다. 주의가 아니라 투자 경고. 이건 좋은 일입니다. 주가가 급등한 겁니다. 경위 자체를 보시면 특정 종목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경우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투자 경고 종목. 과거에는 이제 감리 종목 또는 이상급등 종목으로 이 과거는 20년 전 정도 될 거예요. 20년도가 아니라 20년 전 정도. 어, 어. 왜냐면 제가 했을 때부터 투자 경고 종목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1980년대 뭐 상한가가 한 15% 있을 때는 이렇게 썼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는 자수요를 억제시키고 주가 급등을 진정시키는 등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여기 보면 투자 주의는 주가 종가를 하락도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요거는 급등입니다. 비상승적 급등입니다. 내가 투자한 회사가 투자 경고를 먹었다. 아,
역시 내가 픽한 건 잘했어. 이런 내용인 걸로. 이런, 그 제재사항이 뭐냐면, 제재사항은 투자 경보성 지정이 되면 해당 종목을 매수할 경우 위탁金額은 100%. 미수몰빵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미수몰빵 안 된답니다. 신용융자, 매수할 수 없고, 국가가 이렇게 지정 예고받고 지정을 맞았는데도, 예고를 맞았는데도 몰랐다. 그러면, 지정이 되면서 매매 거래 정지 및 단일가 종목, 그리고 진짜 위험 종목도 3일 동안 거래 정지가 됩니다. 지정될 수가 있습니다. 예, 조건들은 이제 하나씩 이제 좀 보도록 할게요. 이제 밑에 쭉 이제 조건들이 있어요. 쭉 이제 기본이 얘는 15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렇게 되면 투자 경고부터는 위탁 증가금 100%, 그냥 미수도 안 되고, 대출도 안 되고 이런 거잖아요. 저 때부터 더 크게 난리가 나기 시작하겠네요. 이때부터가 이제 이때부터가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주의, 이게 시스템은 원래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으로 가는데, 보통은 투자주의는 이제 위아래로 움직이고 대부분 계좌, 그러니까 종가 관여율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뭐 투자주의에서 끝나는 것도 있어요. 바로 기가 쭉쭉쭉 막 급등하는 경우는 투자주의 먹으면서 투자경고 같이 먹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내가 신용 몰빵으로 근데 투자 종목 대비해서 대출해 가셨는데 이거 그럼 공고 먹으면 다 마진콜 그렇지 않습니다. 돼 있는 건 신규면 안 됩니다. 투자 경고 지정되면 그 이후부터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존에 돼 있는 거는 뭐 미수 같은 경우는 이제 3일, 미수 같은 경우는 3일 이틀 이때가 이제 상환을 해야 되니까 당일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이틀이나 돈을 넣으면 해결되기 때문에 기존에 되어 있는 거는 괜찮고요. 지정된 이후에 신규로 하는 건 안 된다. 그리고 대출도 뭐 최대주주가 대출을 해가지고 뭐 지분공시 나가 있는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요거는 기간이 좀 짧습니다. 네. 뭐 기준은 거의 대부분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이제 시장 조치사항의 기준들은 대부분 이제 날짜와 퍼센트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날짜하고 퍼센트를 잘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요 투자 경고 지정 예고 조건들을 한번 좀 살펴보시죠. 이게 이제 지정 예고 조건들이 한 9가지가 있어요. 이 9가지가 있어가지고, 예고되면 바로 녹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고돼도 올라간다. 이 첫 번째가 이제 단기 급등. 당일의 종가가 5거래일 전. 5일이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날은 무조건 다 거래일입니다. 5일 전날의 종가보다 60% 이상, 이사가 아니시죠. 예, 이상 상승한 경우. 요거는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이상이 되고, 그 단기 과열 완화장치 발동 예고, 일일 거래 정지, 요거 이상이 됐는데도 계속 오르면, 요렇게 된다, 이래. 3일간 당일간. 하루 거래 정지되고, 그 다음에 3일 동안은, 다 거래일입니다. 다 거래일 동안, 3일간 단일가. 단일가라는 거는 30분마다 체결이. 30분 이전에 다 동시호가 막 서로 매도, 서로 매수하고, 30분 시점에 가장 많이 하는 거를 단일호가 체결, 그걸로 되고요. 단기 과열 장치가 발동되고 뭐 최초 발동일로부터 뭐 3거래일 동 경비일 뭐 이렇게 되고 예고일로 10일 이내 특정 세 가지 요건 이거 무조건 먹고 하는 게 아니라 예고일로부터 10거래일 이내 특정일 3일 특정일에 아래 세 가지 요거 1, 2, 3 이 세 가지가 주가하고 회전율과 변동속 이런 거에 모두 해당할 경우에는 발동시킨다. 그럼 이 세 가지가 뭐냐? 주가는 직전 40거래일 평균 대비 30% 이상 급등하고 회전율은 이제 회전 거래량이겠죠. 회전율은 거래량이니까. 이 거래일 평균 회전율이 직전 40일 평균 회전율 대비 500% 이상 증가를 하고 이 변동성, 일중 변동성 밑으로 내렸다면 뭐 장중 변동성을 얘기하죠. 최근 이 거래일 평균 일중 변동성이 직전 40거래일 평균 일 변중성 대비 50% 이상 증가를 할 경우에는 단기 과열 완화 장치를 예고하고 발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좀 말도 어렵고 좀 그렇습니다. 이거 다 알기도 직관적으로 알기가 좀 쉽지 않아요. 이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한다면 이제 조회 공시가 뜹니다. 조회 공시 이게 수수료는 먹는 거니까 조회 공시가 당일 종가가 5 거래일 전일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
상승할 경우에, 이 앞에도 똑같이 되는 거죠. 똑같이. 그러니까, 5거래일배 상승하고 요거 먹으면 단기 완화장치 먹으면서 조회공시가 나가는 거예요. 이때는 거래소에서 날라옵니다. 거래소에서 너네 뭐 특별한 게 없구나, 없니? 하면서 있는데 공시 안 하는 거니? 하면서 이제 고해공시가 날라오고요. 조회공시가 나오면 대부분은 뭐 이상 없어요. 뭐 별도 뭐 정해 주시면 뭐 됐습니다. 하다못해 저 같은 경우는 조회공시가 나서 할 게 없어가지고 타법인 출자 막 5억 원래 그 공시 기준에 한참 미달해도 이거 그냥 내요. 15, 그러니까 며칠 후에 5억 정도 투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5억도 그냥 한번 투자 공시를 내면서 이걸로 그 교회 공시 답변을 대체합니다. 이렇게 그냥 공시를 낸 적도 있어요. 주가가 하도 오르니까. 왜냐면 누가 보더라도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그 대선 펄스형의 테마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교회 공시를 받았으니까 어찌게 해야 되니까 뭐가 없는데 그래서 그냥 뭐 그걸로 종결을 답변하고 서면 없다 얘기하고 며칠 있다가 이제 또 한 번 답변할 때는 뭐 투자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좀 조회공시 답변을 대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그 다음에도 조회공시에도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올라가겠다. 그럼 매매 거래를 정지 예고합니다. 투자 경고 종목으로 주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 매매 정지를 첫 번째는 하루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3일을 하고 당일의 종가가 이틀 전 종가 대비 40% 상승하고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일 전일 종가보다 높은 경우에 하루. 뭐, 숫자 많이 나와요. 숫자가 이제, 종가 대비 하루 이상 상승, 전일 종가보다, 뭐, 이틀 전 종가보다 40% 상승하고, 뭐 투자 경고 지정일 전일 종가보다 하루 뭐, 경고 다음날 매매 거래가 정지될 거는 지정 예고가 뜨고, 우주 입장으로선 내가 선택한 회사가 투자 경고 지정 예고 먹고, 매매 거래 정지 예고를 먹었다. 그러면 한 50% 이상 먹은 겁니다. 내가 언제 했는지 몰라도 내가 하루 숙제 산 거 아니면 무조건 내가 이거 50% 먹는 거라서 엄청 내가 잘한 거다. 마음이 뿌듯하다. 계속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완화장치 발동 연장. 이래도 주가가 이게 떨어지지 않으면 단일가 매매를 3일 동안 계속 지속합니다. 단일가 종가가 지정 종가보다 20% 이상 높을 경우에는 계속 매일매일 20%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종가 계속 오를 경우에는 이제 계속 구독을 하고 있다. 근데 요거 한 번 먹으면 이제 그 단일가를 먹으면 거래량이나 주가가 웬만큼은 잦아듭니다. 웬만큼은 왜냐면 이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라는 게 항상 언제든지 유동성이라는 게 언제든지 던지면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려야 된다는 게 가장 큰 매트인데 이게 저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단일가 매매라는 거. 이럴 바엔 코렉스 할까? 뭐 이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여기서부터는 좀 많이 좀 내려갑니다. 여기서는 많이 내려가고요. 그 다음부터는 투자 경고부터는 이게 단기간 급등이었고요. 그냥 투자 경고는 장기간을 또 봅니다. 주가 조작하는 놈들 이렇게 쭉 천천히 올리는 것들. 이렇게 해도 못 잡는 경우가 대다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스템적으로 이제 하는 건 뭐 디테일까지는 몰라도 기본적인 시장 시장을 이제 다 오픈하니까. 여섯 번째는 중장기 급등.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 거의 한 달 전이에요. 거래일이 한 달은 보통 20거래일인데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한 달 이내에 2배 올랐다. 2배 올랐다. 그럼 투자 경고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5거래일 전 60%, 요건 15거래일 전 100%. 단기간에 5일, 일주일 만에 60% 올라가냐? 아니면 15일, 한 달 이내에 100% 올라가냐? 이거 엄청난 거죠. 그래도 투자 경고 먹는다. 그러면 투자주의 종목이 반복 지정된다. 예를 들어서 어, 꼭 월초가 아니라 5거래를 해가지고 60%, 70% 올랐어. 근데 그게 했다가 뭐 완에서 내려왔는데 알고 봤더니 5거래를 하고 며칠간 막 한 다음에 결국 뒤집어서 보니까 15일, 한 달, 월말 정도 돼도 아까 여기 보면 중장기 종목을 15일, 그래서 역사니까 15일 전날이 뭐 그 상승하기 바로 전 초입이야. 그러다 보면은 15일 전에 보면은 이제 100% 올라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죠. 주가가. 그럼 두 번 먹는 거예요. 반복 지정된다. 반복 보인다. 최근 15일 중 5일 이상 투자주 종목 지정되거나 단기 종가가 15일 중에서 아까 치면 60% 있지만 요건 75% 이상 상승한 경우는 반복 지정된다.
두 번 이상 이 정도 되면 100% 오르면 종가가 75%는 거의 배가 올랐다는 얘기예요. 배 이상 올랐다는 얘기고, 이거 두 번 먹었다는 거는 이제 100%를 넘었다는 거예요. 나의 수익률이. 너무 좋은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뭐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너무 배 아플 수는 있겠지만, 너무 좋은 거다. 이게 반복 지정됐을 경우에도 먹는다. 그리고 여덟 번째가 단기 상승의 또 단기 상승과 불건전 요소. 요 불건전 요소는 이제 회사는 매수 계좌를 특정해서 알 수가 없어요. 알면 난리 나는 겁니다. 알면 다 구속돼요. 그러니까 불건전 요소가 섞여 있다라고 했을 때도 진짜 경고를 매기겠다. 이거 당연히 불건전 요소가 섞여 있으면 당연히 이제 그 거소위 투자자들에게 워딩을 해야겠죠. 근데 투자 주의 정도로는 안 되고 요거는 경고를 매겨야 되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소수 주주가 소수 특정 계좌가 주가를 끌어올렸다. 소위 말해서 작전하고 있다라고 보겠다는 거죠. 요거에서 지금 작전하고 있으니까 조심해. 언제든지 폭락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라서 보면은 조건이 이제 요 단기 상승하면서 불건전 요소가 있는 조건은 당일의 종가가 5일 전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하고 하고 엔드 조건입니다. 다음에 불건전 요소 중 하나가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기겠다. 당일의 종가가 2일 전 종가 대비 40% 상승하고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의 종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이것도 1일 매매 거래 정지가 되고 이 중에서 이제 5일 전 종가보다 전일 종가보다 상승하고 동일 계좌가 일중 전체 최고 매수 거래량의 10%한 계좌가 10% 이상 매수한 날이 이틀 이상 있으면 먹겠다. 그러니까 이틀 전 종가보다 40% 상승을 하고 이, 그 뭐 5일 중에서 이틀 이상이 한 10%의 한 계좌가 이제 거래를 많이 하면 이제 불건전 요소라고 보겠다. 그리고 뭐 5일 중 종가가 1중 최고가이면서 최근 5일 중 종가가 최고가이면서 정규시장 종료시 최고가 미체결 매수 호가 상위 뭐 최고가 미스테결 잔량의 90% 이상이 2일 이상 똑같아요. 이거 아까 전에 투자 주의 종목하고 똑같죠. 종가의 종료 시 그 단일가의 매수 잔량의 90% 이상이 다섯 개 계좌. 아까 치면 주인은 10개 되는데 다섯 개 개만. 다섯 개 계좌가 이틀 이상 있다. 그러면 이제 불건전 요건으로 보겠다. 세 번째는 최근 올해 1중 특정 계좌의 매수 거래량과 매도 거래량이 98% 이상 일치하는 계좌 수, 최소한 거래량 5천 주 이상 비중이 뭐 전체 거래 계좌 수의 50%, 5%, 5% 이상 되는 거. 좀 발음이 좀 어렵네요.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단기 상승과 불건전 요소로 보겠다. 근데 솔직히 이걸 다 외우고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엑셀로 만들어요. 근데 엑셀로 만든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이거 매수 계좌를 알 수가 없어요, 회사는. 알면 안 되니까. 알 수도 없고. 근데 그래도 대부분 HTS 보면은 뭐 미래에셋, 뭐 키움증권 뭐 이런 거 뜹니다. 이게 간단간단 메모해서 조심해야겠다. 뭐 이런 거는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근데 실제로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내가 진짜 100만 주가 키움증권에 있다가도 요즘 많이 걸 것 같으면은 친구들한테 쫙 뿌립니다. 대체로 해요. 대체. 대체를 하기 때문에 계좌 뭐 그렇게 요즘 이렇게 멍청하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다음에 아홉 번째는 이제 요건 또 중장기 상승과 불건전 요건입니다. 중장기예요. 아까 치면 여기 보면은 요건 단기 상승이죠. 요거는 중장기입니다. 여기서 중장기인 한 달 이상을 보는 거죠. 네. 요것도 이제 뭐 학교 당일의 종가가 15 거래일 전날의 종가보다 75%. 여기 보시면은 단기 상승은 45%, 중장기는 75%.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불건요소 하나 해당할 경우. 15일 중 전일 주가 상승하고 동일 계좌 일중 거래량이 뭐 10% 이상이 4일. 요 15일 중이니까 그 중에 4일이에요. 아까 치면은 이제 5일 중에 이틀이요. 15일 중에 4일이다. 두 번째는 이제 뭐 15일 종가 일중 최고가이면서 엔드 조건. 종료시 최고가 미체결 상위 잔량 합계가 90%이다. 여기도 90%네. 여긴 이틀이고 여긴 4일이고. 장기는 5일 중에 이틀, 15일 중에 4일. 그리고 15일 중 마지막 세 번째가 15일 특정 계좌 매수 거래 뭐야? 98%. 98%면 가죠? 아, 일차는 계좌 수가 5% 이상. 똑같이 해도 똑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5일이고 요건 15일이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총 9가지인데요. 이게 순서대로 가는 것도 있고 중간중간 먹이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이게 좀 바로 암기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쉽지 않아요. 그냥 단기는 전주보다 내가 이 회사가 60% 올랐냐 안 올랐냐 아니면 15일보다 뭐 내가 40, 75% 올랐냐 안 올랐냐 이렇게만 알고 있어도 대단한 거죠. 사실 지금 투자 주의라든지 투자 경고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런 걸 지정받을 만한 회사를 찍어주시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 걸 찍어줄 정도면 저도 좀 찍고 있습니다. 저도 좀 찍고 좀 이런 것도 좀 보고 먹는다는 게 좀 그렇고요. 하여튼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그 조회 공시에서 중요한 거는 조회 공시 왔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 공시 사항 없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만약에 그 공시 사항이 공시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뭔가 밖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중요하다라고 판단될 만한 요만큼의 건덕지라도 있으면 나중에 그게 발표가 났을 때 불성실 공시 법인 내지는 다른 비슷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정말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자사주 매수 이런 것도 굉장히 큰 이슈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회 공시를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회사의 내부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잘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조회공시할 때 이게 그 거래소에서 풍문조회하고 이제 주가 급등에 따른 조회공시가 있는데 그 풍문조회는 보도기사 내용들을 확인하는 차원이고 주가 급등에 따른 조회공시는 이제 한 15가지인가 7가지 항목을 이제 보내주잖아요. 요 체크 15 거래일 이내에 이후에 받은 이후로 예정되어 있는 사항들이 있냐 사법인 인수라든지 유상증자라든지 근데 거기에 이제 자사주를 매입인가 처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자사주 관련돼서는 조회공시 항목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있어요. 예, 거기 적혀 예. 있어요. 그러니까 있으면은 지금 검토하고 그러니까 이사회를 해서 결정을 하면 당연히 공시를 내야 되는 건데 이사회를 하기 전이라도 검토하고 있으면 검토하고 있다라고 써야 된다. 그 얘기는 빨리 결정해서 공시해라. 왜냐면 그거는 15거래 아니면 15거래 이후에 해라라고 이제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저희들은. 그래서 이거는 오늘 이거 받은 날 당장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해당 그 공시를 내거나 아니면 야 지금 유의 주시하고 있으니까 하려고 뭐 특별하게 뭐 정해진 게 없으면 좀 잦아든 다음에 한 15일 15거래일 이후 다음 달에 하라 뭐 요렇게 주가가 이제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생각해보면 자사주를 산다고 저렇게 주회 공시를 받고 주가 올랐다 난리칠 만큼의 영향을 주진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만큼의 건덕지라도 있으면 웬만하면 다 공시를 해야 된다. 그렇게 그렇게 알면 될 것 알겠어요. 같네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투자 경고, 이제 거래 정지까지 이거 무조건 급등하는 회사들은 거래 정지 단일가 매매를 무조건 다 합니다. 요거는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똑같아요. 똑같은데 시장 자체는 심지어 코넥스까지 똑같이 먹고 똑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요거는 좀 알아두면 좀 편하죠. 근데 기준이 코넥스는 상한가가 15%예요. 15%도 요거를 먹는다는 건 엄청나게 상승을 하겠다는 거죠. 그 대신 단일가 집중 매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해당이 되겠죠. 코넥스는 이제 아무래도 거래량이 적고 관여 대작수가 적으니까. 주가 퍼센트가 종가 이게 낮으니까 아마 주가 급등할 15% 상한가가 15%인데 아무래도 관여율이 높다 보니까 이제 쭉쭉 끌고 갈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대부분 그 코스닥은 하고 유가를 많이 하니까 저도 이렇게 되는 회사들을 많이 투자하고 싶습니다. 내가 투자한 게 투자 주의도 먹고 투자 경고도 먹고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투자 경고는 이제 9가지 정도가 있고요. 투자 경고에 대한 이제 세부 사항 이제 9가지 정도 지정 예고. 이게 지정 예고가 되면 무조건 다 지정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다음은 이제 투자 경고 지정이 되면서 매매 거래가 정지되는 요건들이 또 있습니다. 이제 뭐 같이 보시면 돼요. 어차피 다 같은 거예요. 예.
이게 이제 투자 경고 종목의 거래가 정지되는 예고 요건 해가지고 투자 경고하면서 밑에 또 매매 거래 정지 뭐 이길 날 뭐 주가가 종가가 오를 경우 이길 매매 거래가 정지됩니다. 뭐 이렇게 떠요. 시장 주식 조그맣게 써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되고 매매 거래 정지 예고 요건은 이제 투자 경고 종목으로서 경고를 먹었으니까 특정일 주가가 다음에 모두 이두 가지 1, 2번 모두 해당할 다음 매매 정지가 되고 있음을 예고한다. 경고 종목이 지정일 전일 및 직전 매매일 주가보다 높은 경우, 먹었는데도 내가 전일, 먹은 날 종가보다 다음 날 또 올랐어. 그럼 그 다음날 이길 거래 금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틀 동안 상승률이 20% 이상이어야 돼. 20% 이상일 것은 최초로 예상되는 거예요. 20% 이상이 된다.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이건 거의, 그러니까, 투자 경고 먹었다는 건 이제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또 매매 거래 정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가가 이제 쭉쭉쭉 올라간다. 너무 좋아요, 이거. 그리고 경고 종목 매매 거래 정지 요건 중에 또 이제 밑에 보시면 이 상승 종목에 대해서 다음 1일간 이제 하루 요건 아까 하루예요. 처음 되는 거는 이제 하루간 매매가 정지가 되고요. 요 투자 종목은 하루 거래 정지가 되고 그다음부터는 해지 전까지는 계속 이제 단일가 매매가 된다. 거래 정지 적용을 배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래지까지 매매적인 거래 종목이 하나입니다. 일단 이 두 개지만 보시면 되죠. 지정일 전일에 전일보다 오늘도 올랐어. 그러면 어제하고 오늘 합쳐서 20% 오른 것 같아. 그러면 다음날 거래가 안 될 것 같구나. 다음날이겠죠. 보통 인지하는 시점은 다다음날 정도가 될 거예요. 경고 종목 오면. 예. 그리고 이제 해제. 그럼 언제 해제되냐? 해제가 되는 건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를 뭐 지정도 되고 해제와 관련된 날짜는 이제 매매 거래일, 아까 전 거래일 결제 기준으로 한다. 어, 매매 거래일 지정을 예고 지정 해제되고 단기 급등이나 중장기 급등 또는 투자주의 반복으로 지정된 투자 경고 종목, 투자주의가 반복 지정되면 당연히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겠죠. 지정일로부터 10거래일째 되는 날, 그런 날을 T로 보는 거예요. 기준일을 다 T로 봐요, 그냥. 네, 뭐, 5일 거래. 이건 단기에 쓸 경우는 5일, 장기에 쓸 때는 10일인데, 그냥 T를 보고 종가가 60% 상승하거나, 뭐, T가 됐을 때 15일 거래 때 100% 상승했고, 10일째 되는 날, 다음 회사 모두 해당하지. 60% 이상 상승. 그러니까, 즉, 60% 미만이 돼야 돼. 100% 미만이 돼야 돼. 그러니까 솔직히 이게 하루하루 지나면서 T가 늘어나면서 그 전일 종가가 급등하는 시점과 내려가는 시점에서 60%가 100%가 겹치는 날이 해지되는 날. 이거 어떻게 하냐? 엑셀로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엑셀로 다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근데, 아까 치면 이제 불건전 요소, 단기 상승과 불건 요소, 뭐, 중장기 상승과 불건전 요소가, 요거는 위에 1번은 이제, 주가 급등, 단기 급등 5일, 중장기 급등 15일 때문에, 이제 뭐, 공고,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면, 주가가 하락하면, 당연히 하락하면, 이게 예전 주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급등하는 주가를 보는 겁니다. 급등하는 주가를 봤을 때 같이 맞물려서 가는 거서 T 날짜를 당일이 T입니다. 항상. 항상 T 날짜가 있어서 내가 지금 뭐 15일이다. 지금 T가 15일이면 전이 뭐 5거래일이면 10일이다. 뭐 물론 거래량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근데 내가 16일이다. 그럼 T 마이너스 5일은 16일이면 6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근데 불건전 요소가 겹쳐가지고 지정된 투자 경고 종목은 이게 조금 다릅니다. 해당하지 않는 경우, 요건 조금 더 퍼센트가 조금 더 낮죠. 얘들은 벌써 다 해치먹고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더 강화된 거죠. 60% 이상? 45%? 100%에서 75%. 못 빠져나가는 거죠. 못 빠져나가죠. 못 빠져나가는 거죠. 요거 상승한 경우는 해제를 안 해주겠다는 얘기. 이게 상승할 경우에는 해제하지 않는 거예요. 상승할 경우 해제를 안 해주는 거죠. 해제를 40% 정도면 해제를 해주고 46%다. 그럼 해제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경고로 가겠다는 거예요. 불건전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라면 기준을 더 강화한 거죠. 이렇게 보면 해제가 된다. 요 두 가지 조건. 요렇게 된 날 해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대신 이제 또 보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투자 위험.
이게 투자 위험은 좀 세죠. 이게 3일입니다. 이건 거래 정지가 한 3일을 거래 정지를 먹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여기 보시면 투자 경고까지는 내가 픽을 잘해서 주가가 쭉쭉 올라간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투자 위험은 정말 위험합니다. 이거는 이때 되면 빠져나가야 돼요. 예, 그 전에 도망가야 된가 하여튼 뭐 해야 되는 거라서 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조건이 보시면 투자 위험은 유가증권 시장은 요 투자요 코스닥하고 유가는 조금 다른다. 코스닥은 시장, 코스닥 지수를 의미한 기준이 코스닥 지수 대비입니다. 지수 대비. 근데 유가증권은 코스피 유가지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유가시장에 상장된 구성종이 10개를 초과해 업종 종목 종합지수가 있어요. 업종 종목. 이 보통 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예, 업종 섹터별 업종 종목을 따로 발표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거래소 사이트에서 그 거래소 데이터가 따로 데이터를 보여주는 데서 이제 자기가 속해 있는 유가증권이라면 그 종합주가지수, 업종별 산업별 주가지수가 있어요. 그걸 적용을 한다. 요거 유가증권은 그렇게 하고 코스닥은 그냥 코스닥지수를 적용한다.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예, 계속 요거는 투자 경고 이후에요. 투자 위험 바로 가지는 않습니다. 이후 때문에 단기 급등 또는 진행 급등 뭐 급등이 지정 예고된 종목 중에 지정일에서 10일째 되는 날 1, 2, 3, 요 세 가지를 모두 해당한다. 5일 전날에 종가 60% 이상 항상. 예. 최근 15일 날, 뭐, 뭐, 신규 상장, 뭐, 대부분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재상장할 때는 무조건 뭐, 대상장을 하면 20거래일 이상 거래 정지가 넘어가면, 어, 200%, 그 기준 주가의 200%, 시초가를 200%부터 상승할 수도 있고, 기준 시가부터 뭐 25%, 이렇게 4분의 1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초가에서 30% 하락 10%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좀 대상자 15명의 중에 뭐 종가 중 가장 높은 가격, 이런 걸 좀 적용을 하고요. 이 기준이 요 신규 상장일 또는 감자 후 재상장, 요게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은 당연히 이제 그 기준금액, 청약한 금액, 그 금액 대비 뭐 따따상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5일 전날의 기준으로 해당 종목의 주가 상승률이 같은 종합지수 상승률의 5배. 예, 5배, 5배. 여기서 종합지수라는 코스닥 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가는 이제 업종별 산업지수를 이야기합니다. 5배 이상 됐을 경우, 요거 1, 2, 3번이 다 해당돼요. 엔드예요. 엔드 조건. 이거 투자 경고예요. 아니, 투자 위험이에요. 위험. 정말 위험한 애들이야. 얘들. 거의 끝물이야. 끝물. 이럴 때는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래 정지 있고 단일가 매매고 뭐고 다 그냥 던지는 거야. 아, 이렇게 되고, 이 투자 위험, 뭐, 이때까지 끝까지 나는 뭐, 거래에서 팔겠다. 뭐,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투자 급등, 뭐, 중장기 급등, 요런 거는 또 여기는 투자 위험은 모두입니다. 무조건 조건들이 모두예요. 모두. 1, 2, 3번 다. 투자 위험은 이 정도 예고로 10거래 되는 날부터 뭐 이상 보통 뭐 10% 이상. 종가보다 100% 이상 되고 10을 가장 높은 100% 이상 되면서 가장 높아. 거의 뭐 천정 뚫고 가는 거죠. 전날 기준 종목 기간 뭐 상승률은 4배. 예, 4배. 여기서부터 이제 상승률 주가 이번에 4배 정도. 그리고 요렇게 되면은 항상 최고가를 경신하면 투자주의 반복 지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반복 지정이 되면 계속 나 10일 동안 쭉쭉 올라가는 2주 동안 쭉쭉 가는 거예요. 그냥 뭐, 자고 일어나면 30%씩 오르는 뭐 이런 회사 저도 하고 싶습니다. 5일 이상 투자주의, 당연히 투자주의 먹었겠죠. 경고도 먹고 갔겠죠. 투자주의 종목 이상, 뭐, 이상이 되겠죠. 주의도 먹고, 경고도 먹고, 같이 먹고, 둘 다, 주의나 경고 한 번에 먹고, 막, 하는 회사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75% 상승하고, 최근 종가가 가장 높은 거죠. 항상 10%를 찍는 거예요. 순고가. 15일 전 순고가입니다. 9월 전날에는 주가 상승. 그 중에서도 주가 상승률이 기준 상승률. 코스닥은 코스닥 지수, 유가증권은 이제 업종별 지수보다 3배. 3배. 아까는 여긴 4배죠, 4배. 여긴 100%. 15일 종가. 요거는 이제 반복, 숫자 주의 종목 지정됐을 때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위험은 단기 상승하고 불건전 요소가 있고요. 단기 상승하고 불건전 요소 이제 예고하고 뭐, 예고 없이 그냥 바로 뜨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뭐, 거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얘기를 한 거 보니까. 단기 상승하고 불건전 요소 지정 예고된 종목 중에서 10일째 되는 날 모두, 얘들은 모두예요. 5일보다
45% 이상 상승하고 15일 전까지 뭐 가장 최고가를 찍고 불건전 요소가 뭐냐? 이게 45% 아까 쯤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75% 보면은 뭐 100% 근데 점점 내려가죠 퍼센트가 불건전 요소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만 해도 45%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는 불건전 요소. 동일 계좌가 일종 전체 매수량의 10% 이상이 2일 동안 있다. 5일 중에 2일은 뭐, 동일 계정 한 10% 이상 관여한 놈들이 있다. 아니면 5일 중에 종가가 뭐 최고가이면서 뭐 미체계에서 동수가 매수량 상한가 잔량이겠죠, 대부분. 상한가 잔량이 뭐 2일 동안 뭐 상위 5개 계좌, 6개 계좌입니다. 이 아까 침에 그 투자 주의는 10개 계좌, 경고부터는 5개 계좌예요. 그리고 5일 중에 특정 매도 거래량이 매도 거래량, 매수 거래량 확실해요. 매도 매수 거래량이 98% 일치하는 계좌 수의 비중이 전체 거래 계좌 수의 5% 이상. 요 계좌 수입니다. 계좌 수. 계좌 수의 5% 이상. 물론 넘어가죠. 거래량이 98% 이상 일치하는데 무슨 계좌 수. 거의 뭐 당연히 뭐 근데 이거는 회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으니까. 다른 것들 수치나 종목 상승률이라든지 시가 뭐 종가 상승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계좌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투자 주의가 된다. 위험은,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여기 보시면, 단기 상승하고 불건전. 그럼 중장기 상승과 불건전. 중장기에서는 당연히 조금 더, 뭐, 완화가 됐겠죠. 아까 뭐, 경고하고 똑같습니다. 경고도 5일이나 45%. 근데 중장기라고 하면 15일. 15일이 봅니다. 15일 날 75%. 15일이니까 더 많이 됐죠. 근데 아까 치면 이게 45% 있으면 15일이니까 요거는 75%. 이게 다 합니다. 다. 모두 조건. 45%, 75%? 이게 천천히 올린 애들이죠. 네. 그리고 15일 종가 중 가장 높은 가격. 이것도 매일 그 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 하중에서 그 중에서 한 번 더 찍으면 그때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불건전 요소가 뭐냐? 요 두 개는 1,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중장기 상승을 얘기하는 거고 3번이 불건전 요소. 불건전 요건입니다. 불건전 요건. 이 5일 권일 주가 상승 동일 계좌 매수량이 10%, 매수량이 4일. 아까침에 단기는 2일이었습니다. 2일. 5일 중에 2일이었고요. 장기는 15일 중에 4일이에요. 10%. 매수 거래량 10%는 4일이고. 두 번째는 요 중에 하나만 걸려야 되는 겁니다. 요 엔드는 1, 2, 3. 3번은 1, 2, 3이 5할이에요. 10월 종가 중에 정기장 종료 시 뭐 매수 미체결 수량의 합계약이 90% 이상이 2일. 요건 2일, 요건 2일이다. 5개 계좌, 상위 5개 계좌입니다. 네, 확인 불가하죠. 그리고 마지막이 세 번째 특별 계좌 98%인 뭐 똑같이 5%. 요런 상황이 있으면 불건전해가지고 투자 위험으로, 정말 위험한 거죠. 위자가 뜰 겁니다. 예, 투자가 되나? 뭐 요 정도 되면은 뭐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 전에 다 도망갔죠. 이게 문제가 이제 지정이 된 다음에 이제 미수도 안 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대출 안 되고요. 근데 해제가 됐다고 해서 바로 미수와 대출이 풀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해제고 또 다음 날부터. 바로 풀려요? 해제되면, 네, 다음 날부터 바로 풀려요. 어, 바로 풀립니다. 몰랐습니다. 바로 풀리는데, 바로 풀리는데, 위험하죠. 이거 풀릴 정도 되면, 폭락이 다가온 걸 다 알아요.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이게 특히, 이제, 뭐 어떤 조건으로 이게 걸렸냐. 그거 툭툭툭툭 올라가거든요. 근데, 단기는 풀렸다라는 거는 이제 폭락한 거예요. 단기로 올라가면 풀릴 정도 되면 한 5거래일, 4거래일. 근데 그 전에 단일 풀린다고 해서 이게 벌써 매매 정지를 당하고 그다음에 단일가가 풀렸다는 얘기거든요. 단일가. 근데 그러면 그 전에 다 도망가요. 다 던집니다. 단일가. 그런데 장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장기는. 그 장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거는 그냥 투자 주의 경고 위험은 시장 안내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좀 오픈된 규정이에요. 오픈되지 않은 규정은 시스템이 있어요. 거래소에서. 근데 그거는 당연히 알고리즘 다른 거라서 보여주진 않고 알려주진 않는데 요런 건 기본으로 이제 공지 나가는 거라서. 근데 이렇게 해도 촘촘한 것 같은데도 요게 많이 걸리기는 하는데 의외로 이거 돈을 투자해서 한 개 종목으로 이제 작업을 해야겠다. 이거 대단합니다. 피해갑니다. 계좌도 15개 뭐,
이 정도로 안 해요. 예, 신문에 봐서 아시겠지만, 뭐, 그렇게 아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근데, 예, 그렇게 되고요. 예. 그거 바로 다음 날로 팔지는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저도 이렇게, 그래 갖고 있으면 뭐, 저도 이제 주식을 이제 오래 했기 때문에,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 이런 종목이 있던 적이 있겠죠, 당연히. 그럼 다음 풀리면 다시 이제 미술 한번 잡아보고, 그럼 막 수익 엄청 나고 막 그러죠. 누구나 다 던지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내용은 요 숫자들을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다 외우고 암기하고 이런 거는 저도 못합니다. 저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보통 이렇게 보시면 실무자로서 엑셀을 만듭니다. 이건 기준일이 아까 치면 T06. 요건 매일 바뀌는 겁니다. 내가 지금 요 2021년 7월 26일이다. 그럼 그 다음날 되면 내가 7월 27일 되면 하루씩 다 밀리는 거예요. 이게 이 시트 자체가 이게 하루씩 밑으로 내려갑니다. 요거는 요 일자 종가 대비 등락률 시가 요런 거는 한국거래소 이제 데이터 정보 시스템 거기서 이제 다운받으면 돼요. 다운받아서 요 코스닥 지수입니다. 이 아까 침에 보시면 위에 보면은 이제 뭐 종합 주가 지수 상승률의 3배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이겁니다. 요거 이제 코스닥 지수 대비 몇 퍼센트냐. 아, 지수 대비. 지수의 등락률 시가조가 계산하는 겁니다. 다 같이 걸어놓으면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요. 종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와중에 요거는 기준으로 했고 종가 지수가 이렇게 되고 종가 대상 회사죠. 거의 보통 실무자분들이시면 제휴회사 종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종가를 해서 이제 요건 5일은 단기, 15일은 장기 기준을 넣고 여기도 이제 기준으로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이제 나오는 거죠. 똑같이. 그리고 요거는 이제 회사명인 거고 요거 이제 요렇게 이제 표를 만드는 거예요. 표를 이렇게 만들고 권리락이 있으면 아까 이제 잠깐 보셔서 이제 뭐 권리락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신규 상장이나 감자후 재상장 아니나 또는 뭐 이렇게 권리락 있으면 권리락 다 반영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좀 생각을 해서 엑스심자는 요거 대비 요렇게 만들어서 만든다.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 요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투자주의에서는 이렇게 하면 관여율을 엑셀을 집어넣고 링크를 넣고 서식이 다 걸려 있는 거죠. 5개 시점 매수 관련도는 알 수 없고 우리 회사가 아까 지 지수 대비 뭐 관여율 대비 뭐 해보니까 한 61% 된다. 해당 여부 그러면은 HD 연동이 안 되고 뭐 매수 계좌 알 수 없는데 여기 상승률이나 관여율 퍼센트를 계산해 넣는 거예요. 계산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뒤에 여기 보면은 투자주의 반복 지정 경우 예전에 한 번 걸렸어. 근데 15일 중에 5일 이상 투자주의 한 번 또 지정될 것 같아. 근데 기준이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했네요. 91.61% 상승했네요. 기준일 대비해가지고. 그럼 적용 대상 여부가 뜨는 거예요. 이렇게, 아, 이거는 엑셀로 만드는 겁니다. 그냥 엑셀로 만드는 거라서 만들어 왔죠. 당연히 저도 이제 분당을 했었기 때문에 만들었고. 여기 보면 또 전일 종가보다 45%, 77.34%. 정상적으로 이제 급등하는 회사는 이렇게 거의 대부분 다 걸려요. 매수인사 빼고는 거의 대부분 다 걸립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까쯤에 종합지수, 이제 코스닥인데, 코스닥 지수 상승률의 5배, 5배 이상 되면 엔드 조건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뭐 5배, 프로 해당된다. 뭐일 최고가에 해당 여부, 18,650원 해당된다. 네,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근데 다행히 10일째 되는 날 순창이 모두 해당되느냐? 15일 전날 이거 중장기 급등하고 중장기 불건전 요소에서 5%, 77.34. 중장기 요건에는 해당이 안 되네. 그럼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들이 적용됐기 때문에 시작 경고를 먹습니다. 이런 식으로 엑셀을 만듭니다.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요거의 퍼센트나 이런 걸 끌어와서 여기에다가 이제 해당 여부를 만들기 위한 기본 데이터들, 기본 데이터들 그리고 그에 대한 뭐 기준인 설정, 뭐 코스닥 지수, 이건 종목 뭐 지수, 뭐 이렇게 종목 뭐 종가 지수 뭐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요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회사 그 사주분이 뭘 물어볼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 회사가 이렇게 되면 무슨 자주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궁금하잖아요. 네, 궁금하면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내가 지금 야 갑자기 우리가 공시 안 했는데 거래소에서 뭐 날라왔어. 우리 회사 이름으로
그 카인드에 떴어? 시장 경고 지정 예고 됐어? 뭐 이런 거. 이게 뭐야?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오늘 종가가 10,000원인데 내일 만약에 13,000원 됐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면 투자주의 다음에 투자 경고는 뭐야? 왜 먹는 거야? 얼마가 됐을 때 먹는 거야? 이런 건 이제 사람 이런 거 하는 사람이면은 뭐 입장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다 외우고 다니진 않고 그냥 대략적으로 기본 개념 맞고 그 대신 엑셀로 다 집어넣어가지고 산식을 돌리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에서 뭐 전 작업도 좀 하고 시스템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흘러갑니다. 다음에 종가가 어느 정도 됩니다. 물론 이제 저희 사주분들이 사장님들이 이 종가나 이런 거에 관여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담당자로서 어, 좀 프로페셔널하게 보인다. 아, 그렇지 않을까요? 혹시나 테마주에 엮일 수 있는 그런 섹터에 있으신 분들은 꼭 이러고 잘 보셨다가 나중에 한번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길 것 같네요. 아유, 역시 경험이 많으시네요. 아니, 뭐, 이거는 꼭 담당자로서는 뭐, 담당자로서 좋은데, 투자자 입장에서도, 내가 투자자면은, 투자 경고 종목, 뭐, 어떻게 된다는 건 알면 좋죠. 알면 좋죠. 그리고, 이제, 언제 정도 이렇게 될 것 같다. 갑자기, 봤는데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거래 종목, 정지야, 거래 정지야. 들어간다고 너무 좋아했는데, 거래 정지야, 이거, 실질 진짜 들어가서 거래 정지인가? 아니면 배임 행령이 떠서 거래 정지인가? 이게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돼서 1일간 거래 정지다. 그 다음날, 거래 정지, 그 다음날 하니까 30, 거래가 안 돼. 30분간 매매다. 이러면, 모르면 너무 당황해서 두근두근, 뭐 이게 일도 안 잡히고 그러는데, 이런 거 알면 조금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좀 이런 회사 좀 이렇게 진입할 예정인 회사 알고 계신 분들은 개인톡으로 주시면 개인톡으로 주시면 네, 저도 이제 진짜 개미 발톱만큼이지만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홍샤영 님도 좀 같이 참여를 좀 해주시고요. 음, 그리고 나중에 펀드 하나 만드시죠. 펀드 좋습니다. 펀드. 개미 발톱 펀드 이런 거 개미 발톱 펀드 개미 7번 다리 뭐 우측 새끼 발가락 펀드 이런 거 뭐 좋습니다. 정규 시장에서. 뭐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구독해 주시고, 구독하시고, 이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이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요런 엑셀들, 이 엑셀들을 메일로 송부를 해드리겠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이제 제가 다 이거는 제가 만든 거예요. 네, 제가 만든 거고, 요거는 어디에 있냐면, 시장 감시 시행규칙이라고 있어요. 시장 감시 시행규칙에 이제 거래소에서 우리나라는 다 오픈합니다. 투명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거기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걸 해서 좀 하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네, 좀 조금 더 프로페셔널한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 회사 한번 넣어보고, 우리 회사는 뭐 많이 안 올랐네. 뭐 하면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은 주가 이상 급등에 따른 시장 국지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아까 보셨던 엑셀 자료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